여기에 우리와 같지만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엄마 좀 줘. 엄마 좀 줘봐.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아이들. 싫어요. 이렇게 살짝. 이 아이들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저 멀리 다른 동네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9시에 도착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현실?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다가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풀리는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엄마들의 외침은 과연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머나먼 여정.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지켜줄게!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봉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야기 풀리는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작품 학교 가는 길은 정겨운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밝으면서도 무겁고 한편으론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꼭두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운전하면서 가는 도로에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상처 위에 피딱지가 진 것 마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치는 어머니들의 모습. 이런 장면들을 작품은 여과 없이 그대로 담아냅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왜 우리 지역에만 유독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시설이 많이 들어서냐? 우리는 장애인을 혐오한 적도 차별한 적도 없다. 이 말을 커다란 스크린으로 관객으로서 마주하는 저는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과연 강서구의 주민들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더 양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한방병원 설립을 외치는 주민들을 맞서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들의 편을 들고 또한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어머니들에게 고생하신다, 미안하다, 힘내라는 말을 건네고 싶지만 강서구 주민들의 사정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9시에 도착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라는 문화, 주거 형태가 들어서면서 강서구는 꽤나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에는 양천구나 영등포구에는 없는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이 8곳이나 있었고 알게 모르게 강서구의 주민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양보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특수학교는 반대하고 허준 선생이 출생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가양동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부르짖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폐교하게 된 공진초등학교의 부지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서진학교와 한방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님비, 핀피 현상을 넘어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골마 있었고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고 강서구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이들은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머니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은 어느새 비판에서 비난이 되어가고 대화에서 훈계,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받던 어머니들은 토론회 도중 무릎을 꿇게 되고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취급받게 되는 이 장면은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어 눈물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욱더 잔인한 말이 날아옵니다. 장애인 학부모가 쇼를 하고 있다는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보다.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무릎 꿇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살라는 등 안 그래도 지쳐가고 상처있는 학부들에게 주민들은 지체 없이 후비고 칼을 꼽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는 듯 어떻게든 양쪽의 분위기를 들어주기만 할 뿐 후에 나와서 하는 말은 더 이상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교육이 죽고 인권이 요동치는 장면이 하염없이 나열됩니다. 비록 작품의 많은 부분이 어머니들의 감정과 상처에 이입하게 만들고 그렇기 위해 다소 폭력적이고 아픈 장면을 나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장애인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들이 등장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지역들의 눈치를 보고 국회의원은 무책임하고 교육부는 소극적이며 그저 비장애인들과 한데 어우러져 살기 위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비장애인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투쟁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애꿎은 약자들과 주민들만 날을 세우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네, 오늘은 5월 5일 개봉한 김정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작품을 보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눈물을 쇼라고 비난하며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의 고향답게 한방병원을 건립하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한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와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허준 선생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해 동의보감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 그 장면이 특히 마음 아팠던 이유는 주민들에게는 특수학교 설립을 막고 한방병원을 짓는 게 최종 목표라면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은 17년 만에 처음 내딛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에 정작 학교 설립이 완공되었을 때는 그로부터 몇 년 뒤의 이야기라 정작 투쟁했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사회라는 더 잔인하고 차가운 곳을 혼자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지루했던 학교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투쟁하며 겨우 이뤄낸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교육과 인권을 더 이상 나눠 바라볼 수 없게 되었던 미안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